김정우 꼭 풀기. 자, 이번에 이제 꼭 풀기, 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에서부터 오표시 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일단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문제를 잘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은 뭘까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도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를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28회 때 출제됐던 내용인데 아직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나와 출간되지 않으니까 이건 자료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가지고 여러분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28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건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그다음 유효한 거,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각 지문마다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봐봐요.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이건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니까 얘는 몇 조일까요? 108조.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2번 딱 보고 중요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건 주택법에서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이거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단속 복귀하고 효력 복귀할 때 주택법에서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이건 단속 복귀다, 효력 복귀다, 단속 복귀.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죠. 따라서 단속 복귀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 유효. 따라서 이 전매 약정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3번은 그냥 참고. 그 학교 법인이 기본 재산을 팔 때 관할과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건 뭐 심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들으면 한번 읽어보고 끝, 다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얘가 답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면 되고, 참고라고 하는 건 또 열심히 파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벌써 느낌이 오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이건 도박 채무를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따라서 이건 사배질서에 반하니까 이건 어디 가요? 반사배적 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이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뭘 하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니까 이런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속 복귀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건 32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 그 박스 문제가 엄청 많아요. 박스 문제 많기 때문에 박스 문제 무조건 별표, 박스 문제 무조건 별표. 그러니까 얘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풀어보면 돼요. 많이 풀어보면. 자, 먼저 32회 문제인데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뭘 찾아야 돼요? 단속 복귀. 자, 그럼 먼저 기억 가볼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각 등기를 금지하고 있죠. 얘는 뭐가 포인트죠? 특별조치법. 얘는 단속 복귀다, 효력 복귀다, 단속 복귀. 자, 그 다음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이 내놓은 물건을 지가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이건 단속 복귀다, 효력 복귀다, 단속 복귀.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갑시다. 중개 보수 상한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중개 보수 상한 제한 규정은 얘는 단속 복귀예요, 효력 복귀예요? 효력 복귀. 따라서 초과분에 관한 보수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효력 규정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단속 복귀인 두 개 골라야 되죠.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35회 때 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속 복귀에 해당되는 거, 효력 복귀에 해당하는 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되죠. 그래서 암기 코드로
가르쳐줬던 게 단속복귀에 해당되는 거 공부를 하면 되죠. 아까 단속복귀에 해당되는 거 암기 코드 학교 써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써가지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문제 풀 때 본인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르면 아니고 뭐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일단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각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는 항상 합격서를 옆에다 두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확인하면서. 자, 그러면 단속복귀에 해당하는 걸로 뭐가 있었죠? 단속복귀에 해당하는 거. 중개사가 직접 주택의 전매를 1인 받고 무허가업자와 특별조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다시. 중개사가 직접 주택의 전매를 1인 받고 무허가업자와 특별조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중개사가 직접 이거 말하는 거죠. 중개사가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 그다음 전매를 1인 받고 주택의 전매를 1인 받고 주택 전매 1인. 그럼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하고 있는 거죠. 1인이면 뭐 1인. 그게 투자 1인 매매 제한 거죠. 무허가업자와 이게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거죠. 특별조치를 하다가 특별조치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다음 단속에 걸렸다. 얘네들은 다 무슨 복귀인 거야? 단속복귀. 합격서 가지고 꼭 단속복귀에 해당하는 거 잘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다음 33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랬어요. 무효인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 직접 중개 의뢰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 무슨 복귀죠? 단속복귀. 단속복귀니까 이 거래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 유효. 자, 그다음 2번 나왔네요.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 행위. 이거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얘는 일회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라고요?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거니까 이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해야 처벌이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건 이건 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업이 아니니까 이 중개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하고 적정한 수준의 돈을 받은 거니까 이건 유효예요, 무효? 유효하죠. 유효. 그다음 3번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일단 요 성공보수 약정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돈을 왕창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슨 사건인지 봐야 되죠. 형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사별세 반환고는 무슨 사건이죠? 민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유효한 거죠. 유효.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게 그 실제 가격보다 2배. 이거 현저한 불균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이건 뭐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으로 특정 거래를 말하기는 하는 건데 무경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수로. 이건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고 실수를 한 거니까 이건 이용의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용의사 없으니까 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 다음 5번 갑시다. 보험 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니까 이런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여기는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형 많이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사 많이 정리해서 결론 정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맞출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갑시다. 22회 때 과거에 출제했던 내용인데 요 판례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해봅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자, 먼저 기억. 여기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비자금을 쓰기 위해서 잠깐 짱박아 두는 거,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계약을 맺은 건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니은번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을 뭐한 거죠? 기망. 적극적으로 기망한 거니까 이건 적극가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디귿도 중요하죠. 자, 여기는 앞에가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을분도 포인트죠. 리을분은 뭐가 포인트죠? 요거 세를 회피할 목적. 둘은 똑같아요.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요 디귿하고 리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억, 디귿, 리을. 그리고 이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소거 형태로 푸는 사람도 있긴 하죠. 일단 요 기억 해보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이제 기억 안 들어가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푸는 것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게 옛날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박스 문제를 답 안 되는 놈을 지워서 풀면 답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놈이라도 모르면 문제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절대 소거 형태로 풀지 마세요. 그래 봐야 시간만 걸리고 결국 한 놈을 모르면 답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고 답이면 찍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게 풀어야 돼요. 절대 박스 문제를 절대 소거 형태로 풀지 마라. 그런 요령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락에 풀고 가서 시험장 가봤잖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박스 문제는 소거 형태로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7회 때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는 겁니다. 먼저 기억은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강박.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 불가하다. 그럼 강박은 사강 취선이니까 얘는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죠? 취소. 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니까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또 나왔죠? 강제집행 면할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또 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거니까 얘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리을 반에 갑시다.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적극가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는 겁니다. 적극가담했으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죠.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4회 작년 문제입니다. 34회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게 34회라는 점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자, 기억은 무슨 사건이죠? 형사사건. 그럼 형사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호모사약정,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에요. 답? 아니죠. 그러면 이게 소거 형태로 풀면 기억 들어간 거 지우죠. 기억 들어간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니은 번 갑시다. 니은. 이건 요 비자금을 이제 뭐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체결한 거.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갑시다. 디귿. 자, 디귿은 우연한 사고로 요 태아의 상해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를?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산모가 자신의 수익자가 돼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요 보험 수익자를 뭐 심정욱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사회 질서에 반하겠죠. 근데 산모가 수익자가 되는 건 사회 질서에 반해요, 반하잖아요.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골라야 돼요? 니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이게 어쩌다 이게 박스 문제가 14개, 15개예요. 14개, 15개. 그 중에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이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박스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자기가 알면 맞추고 그냥 모르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는 비결입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답을 일단 골랐어요. 자, 그 다음 28회 때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겠어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다음 꼭 문제 풀 때 중도금 지급했는지 중도금 지급 날짜가 언젠지 중도금 금액은
얼마인지 꼭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중도금을 지급받았다에다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받고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에 뭐 있어야 되죠? 적법가다. 이게 포인트죠. 뭐 있다는 거죠? 적법가다. 적법가담 했으니까 얘는 반사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이다. 그리고 끝에 갑시다. 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쳤다에다가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되죠? 먼저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받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 범죄가 되죠. 어떤 죄가 되죠?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법가담했어요.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대신 어느 정도가 돼야 적법가담이 되는 거죠? 알고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병이 알고 자기에게 팔아라고 뭐 해야 돼요? 요청까지 가야만 이게 적법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 요 을은 무효 주장하는 건 되는데 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 을이 병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자, 그 다음 요때 요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 안 되고 소유권 가져오는 방법은 이거죠.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갑의 반환 청구권을 을이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로는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요 채권자 대의권은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뭐만 되고 채권자 대의권만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알 필요 없다. 겁니다. 결론만 중요합니다. 뭐만 되고 채권자 대의권만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목적물을 되팔았어요. 그럼 얘는 이름 뭐죠? 제3자. 그럼 제3자 정은 선이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얘는 무슨 무효이므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생기냐면 출제하는 사람이 답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금방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중매매는 지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면 객관식의 답은 다 여기에요. 다 여기입니다. 제3자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문제는 쭉 하다가 얘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지문에서 무조건 얘만 확인하면 답이에요. 이중매매는 답이 이거예요.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나오면 OX, X. 이게 늘 답이라는 겁니다. 해보겠어요? 자, 풀어보면 돼요. 먼저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 병에게 팔았고 병이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먼저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대신 을은 병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엇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이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인데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중도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 여기는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라는 걸 알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제도가 이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얘는 반드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어서 이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이중매매는 항상 얘가 답입니다. 만약 선의의 정의 그럼 선이어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정의 선이면 갑과 병 매매 계약의 유효를 정의 주장할 수 있다. OX, X. 답 뭘 골라야 돼요? 5번. 자, 다음 32회 때 이건 단답형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빨리 읽어볼까요?
자, 여기는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는, 해당 동그라미 해볼까요? 해당하는 그랬으니까 이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당하는 이중매매니까 이거 뭐가 된 거죠? 적거가담. 적거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한 선의 제3자, 정의 선의라는 겁니다.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절대적 부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계속 얘가 답이죠. 자, 2번 갑시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 이거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적거가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돼야 적거가담이 되는 거죠? 알고 요청했을 때. 알고 요청했을 때 적거가담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적거가담이다 아니다. 아니고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지가 않죠. 다음 3번 갑시다. 이중매매는 이제 각각 의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채권자니까 서로 평등해요. 그래서 이때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선행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여긴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는 그랬으니까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적거가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직접은 안 되고 되는 게 뭐죠? 또박또박 써봅시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건 된다. 그런데 무엇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결론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중매매 법리가 이제 이중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5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자, 30번 갑시다. 30번.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먼저 읽어봅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틀린 거. 자, 먼저 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그다음 계약 체결 당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OX, O. 그다음 3번.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같이 판단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이게 포인트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 사기죄, 범죄가 되는 거니까 이 보험계약 체결한 건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자, 5번 엄청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있다는 거죠? 적극가담. 그런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리인은 과연 누구의 대리인일까요? 매도인의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제1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의 대리인이죠? 물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근데 그 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죠?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다. 제2매수인. 자, 얘는 그림이 좀 필요해요. 자, 7번 봅시다.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 이 계약은 당연히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근데 여기는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건물을 매수한 게 아니에요. 매수한 게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이 A에게 건물 매수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얘가 대리권 준 사람이니까 얘가 뭐죠? 본인. A는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대리인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요 A가 병으로부터 건물 매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요 A가 갑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내용 알아들으셨죠? 자, 근데 요 누가 적극가담했다는 거예요? A가 갑이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가담한 게 아니고 누가 가담한 거예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극가담이 되면 무효인 건 맞는데 이 대리의 경우에 과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대리는
항상 기본 원리가 요 본인은 법률 효과만 받는 사람이고 행위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누가 적과담해야 돼요? 대리인. 대리인이 적과가담하면 본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 계약은 항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얘는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적과가담하면 대리인. 이게 116조 1항 내용인데요. 법률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누가 적과가담하면 대리인이 적과가담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질문해 봅시다. 5번 질문 볼까요? 누구예요? 대리인이 적과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다시 꼭 기억합시다. 누가 적과가담하면 대리인이 적과가담하면 이 계약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간단해요. 34회 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해봅시다.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몇 조죠? 104조. 노인 사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또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죠? 공바, 경솔 또는 무경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자, 먼저 1번 엄청 중요하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잘 봐야 되겠네요.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규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고 시험장 가야 돼요.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보고 있어요. 자, 답은 뭐 쉽게 골랐어요. 그 다음에 잘 판단해야 될 게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매의 경우에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용의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불균형 부분에 하나형 무효가 된다. 이건 뭘 알면 되냐면 일부무효 법리를 알면 돼요. 일부무효 법리. 법률행위 중 일부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무효가 됐어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러니까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인 게 아니고 전부 무효가 원칙인 겁니다. 4번 별표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공바, 경솔 또는 무경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궁박이라는 게 급박한 곤공을 말하는 거니까 급박한 사정은 본인 쪽의 사정일까요? 대리인 쪽의 사정일까요? 이건 본인 쪽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할 때 경솔하게 되고 법률행위를 할 때 경험이 없게 말하는 거니까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궁박에서 잘라야 돼요. 다시 어디서 잘라야 한다? 궁박에서 잘라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으니까 OX, X. 자, 그 다음 5번. 우리 판례가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악의까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는데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답은 쉬운데 나머지 질문 잘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적용 범위에 관한 걸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물어보는 게 적용 범위, 무효행위, 재생제도에 관한 걸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첫 번째,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용되지 않고 무상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증여계약 적용되지 않고 또 기부행위. 판례 있으니까 알아둡니다. 증여 기부행위는 무상행위라서 한쪽만 급부라고 반대급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슨 규정은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궁박 급박한 사정이니까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본인. 그다음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니까 맞죠? 자, 답은 4번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29회 때 출제때 문제는 간단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누구나 다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틀린 거 그랬는데 궁박은 경제적 궁박도 궁박이죠. 돈이 쪼들린다. 궁박. 그다음 심리적으로 쫓긴다.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해요. 그다음 2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별표. 무경험은 이게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아니다.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특정 거래가 아니고 거래 일반이니까 거래 전반에 관해서 경험이 없다는 거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 이루어졌다. 궁박에서 잘라야 되죠. 궁박은 누구를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 또 맞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은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시고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정도를 고려하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주관적 가치에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될까요? 객관적 가치. 그 물건이 시장에서 가지는 값어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 고려를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27회 때 출제되면 회차를 좀 잘 볼까요? 이게 27회니까 계속해서 안 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안 났으니까 35회 때는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나는 내용인데 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해봅시다. 먼저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뭐 했다는 거죠? 합의 동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의한 거예요? X 토지. 자, 그런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 딱 읽어보니까 얘는 어떤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먼저 을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내용은 뭐냐면 다시 잘 따라오세요. 먼저 갑은 을과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을이 물건 빌려준 사람이니까 을의 이름 뭐죠? 임대인. 갑은 뭐가 되죠? 임차인. 그럼 이때 X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요 토지를 사기로 했네. 무슨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물건 판 사람이니까 매도인, 갑은 어디죠? 매수인. 그러면 X 토지를 매매 계약의 목적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무슨 토지를 써야 돼요? X 토지를 써야 되죠. 근데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표시하고 말았다? Y 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읽어봅시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즉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게 포인트죠.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 의혹한 것대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무슨 토지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X토지. 대신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표시가 돼 있어요? Y토지. 그럼 이때 요 갑하고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착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갑하고 을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의사였죠? X토지. 근데 표시는 무슨 토지로 표시가 됐어요? Y토지. 이 Y토지는 결국 무슨 토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X토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의사도 X토지, 표시도 결국 X토지니까 뭐가 없다? 착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착오가 없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지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다 골랐죠? 자, 그럼 다 골랐으니까 나머지 질문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2번 어디가 틀렸어요?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 맞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맞고. 자, 그런데 뒤쪽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그다음 5번 둘 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결국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X 토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출문제는 항상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기출문제만 푸는 겁니다. 풀어주는 건 푸는 거고 이 나머지 것들은 최근 시험 트렌드에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주는 것만 열심히 반복해서 푼다는 겁니다. 이것만 풀면 몇 점 맞는 거예요? 70. 누구나 70. 꼭 풀기만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우 꼭 풀기.